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5월 14,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그 사전 정지 작업 중에 하나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미국과 북한 관계도 당연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최근에 일본이 급속하게 공격용 국가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토마호크를 400개 이상이나 주문을 해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도 1000km 이상을 나가는 것을 직접 배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지금 동중국해 영공을 40일 동안 폐쇄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고 있고 대만의 국민당 당수는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만의 일이거든요. 5월 중순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외교적 플레이를 참 잘했다고 이번에 보이는 것이 저번에 페트로 위에나 꺼냈잖아요. 네. 사실 중국은 별로 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꺼내서 플레이하면서 미국한테 무슨 두려움을 줬냐면 이거 잘못하면 페트로 유엔나 가겠다 이런 두려움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할 때는 미국이 금융 제재를 풀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풀어야만 달러를 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 협상 직후에 이스라엘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승리를 눈앞에 있는데 왜 거듭탔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네탄야후로서는 앞뒤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단한 국내 지지가 있고 레바논은 얼마든지 이게 통독 가능하니까 개전 이후에 아마 역대 최악의 하룻밤에 254명이 죽었는데 어제 레바논 총리가 참 슬픈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발 국제사회가 이게 이스라엘의 그 킬링 머신을 좀 스탑시켜달라. 프랑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제 프랑스가 레바논을 지배했고 오늘 이 모든 사태를 만드는 게 프랑스입니다. 헌법에 그 대통령은 마론 바크리찬이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은 3분의 2가 돼야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파도 3분의 1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지금 무슬림이 60%고 기독교가 40%로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못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가 만들어 놓았던 이게 이제 디바이드 앤 컨트롤인데 또 레바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아마 휴전 협정이 지속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보다도. 85%의 인구가 전부 다 집을 떠났어요. 그냥 길거리에 천막 치고 있고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적어도 트럼프는 떠나기 위해서 전쟁한 겁니다. 이게 이 말이 역설인데요. 중동에서 완전히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떠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말려들어 버린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해지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스라엘한테 다 맡기고 싶었는데 또 이스라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란만 제거하면 중동에 영원한 평화는 온다. 이게 맞아떨어진 건데 두 나라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혁명 수비대가 뭐 슈퍼 엘리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능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혁명 수비대로 지원합니다. 옛날 한때 우리가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육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7년간 복합 정권 아래에서 엘리트 양성 체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외교부 장관도 박사 다 유럽에서 PhD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대범하고 솔직하다. 김정은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호칭이 이번 당대회 전까지는 국무위원장으로 불렸는데 이번 당대회 이후부터는 국가수반이라고 안 쓰던 용어예요. 수령은 김일성이고 김정은이를 지금 국가수반이라고 한 것은 이제 새로운 추세고 대통령 회담에는 이번 당대회 때부터 당대회 참석하는 간부들이 여기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치우고 김정은 배지를 달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김정은의 이제 우상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2월 달에 그 정동영 장관이 무인기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하니까 바로 한 하루 이틀 후에 김여정 부장이 그때는 부부장 시절이죠. 부장이 뭐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안정화되라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남쪽의 여러 가지 대북 제의나 이런 것은 유화적인 제스처, 유화적인 태도는 상당히 서투른 기만극이고 또 절작이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관성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4월 6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높게 유감 표명을 하고 재벌 방지를 약속을 했죠. 김정은의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상당히 남쪽 대통령이 사람이 됐다 하는 식으로 대범하다.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 정책을 그 표방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오고 싶으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참모들한테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참모들 얘기가 다 다른데 뭐 자주파 동맹파로 분류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얘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참모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으면 북한의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북한의 문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그건 백년하청입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는 체제 문제로 봐요.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은 적대 행위로 봅니다. 그러면서 말은 체제 인정한다, 존중한다. 그다음에 적대 행위 하지 않겠다. 그래놓고는 실무자들은 군사훈련 할 거 다 하고 인권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고 그러면서 무슨 임기 중에 바늘구멍을 뚫겠다고 그럽니까? 북한의 그 실무자들은 예측을 해서 보고를 했다가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상 숙청에 가까운 처벌을 받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대북 조치는.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 체제 인정한다고 했는데 인권 문제 가지고 시비 걸어.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권에 대한 그 도전으로 보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말은 참모들의 행동이고 노무현 정부 때도 초기에 대통령의 말이 바로 참모들의 행동이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앞서 나가는데 참모들은 움직여주질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작년 8.15 행사 때 얘기한 9.19 군사 분야 합의에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반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따로 놀고 밑에 참모들 따로 논다. 그러면 김여정 부장이나 무슨 뭐 장금철 부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부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 말 듣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뒤집어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는 죽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남북관계에서 바늘구멍이라도 뚫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성과를 내고 싶으면 참모들이 대통령만을 따르도록 하든지 안 되면은 바꾸세요. 장금철이 저 얘기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저 사람이 예측 가능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국가수반 그러니까 위원장 동지 남쪽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 정책을 좀 바꿔도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좀 손뼉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또 문재인 대통령도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회담할 때 얼마나 많은 걸 약속해 줬습니까? 그리고 9.19 군사 분야 합의까지도 만들었어요. 북한으로서는 4.27, 9.19 평양 뭐 판문점 선언급 공동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것을 이행이 되리라고 보고 군사 분야까지도 협조적으로 나오겠다고 만든 것이 9.19 군사 분야 합의인데 미국이 발목을 잡으니까 한미 워킹그룹에서 11월 달부터 발목을 잡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모들이 뒤에서 따라와 주지 않는데 야. 그러니까 참모- 한국 정부라도 통일했으면 모르겠는데. 글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과 참모들이 보조 이치를 해도 미국이 발목 잡으니까 못하던데 야들은 지금 위에서 따라오는 건 밑에서 따라오는데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려 하는 입장을 만들어 버렸다 이거야. 노무현 정부 말년에 일했던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뭘 좀 해보려고 북쪽에 통전부 사람들 불러내렸어요.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14정상 선언을 계속 지켜나갈 테니까 믿으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믿고 상부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면서 일체 대화도 중단해버리고 북한을 압박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이렇게 됐어요. 그 보고자. 그러니까 보고한 사람들 다 잘렸다. 보고한 사람이 계속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만 바늘구멍이 뚫릴 겁니다.